오늘은 개복숭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매실 농장 갔을 때 그 주변에서 개복숭아가 있길래 촬영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개복숭아는 사실 누가 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잖아요. 지금 이제 열매가 맺혔는데 개복숭아는 털이 많이 나 있죠. 물론 이제 복숭아에도 좀 털이 있고, 근데 개복숭아 훨씬 더 심합니다. 자, 이렇게 복숭아에 비해서 좀 작죠. 약으로는 이 씨앗을 약으로 쓰는데 복숭아 씨앗도 쓰고 이 개복숭아의 씨앗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볼까요? 자, 이 개복숭아 계속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매실을, 제가 매실 농장 갔다 왔는데 이 매실이 익을 철에 개복숭아는 지금 따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이 매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매실 좀 아주 큰 건 아니고 좀 중간 정도 사이즈의 비교인데 이 정도입니다. 좀 확연히 차이가 있죠. 매실은 맨질맨질하고 개복숭아는 털이 좀 솜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이네요. 둘 다 매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으로는 이제 과육을 약으로 쓰고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씨앗을 약으로 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개복숭아의 씨앗과 매실의 씨앗에 둘 다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약간 독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개복숭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증상에 어떤 몸 상태에 개복숭아를 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방금 얘기한 대로 씨앗을 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씨앗을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여러분이 이제 도인이란 말을 그냥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도자가 달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인의 도자가 옛날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은 사악한 것이 몸에서 달아나도록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좀 풀이를 하자면은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어떤 병이겠죠. 이런 병들이 몸 밖으로 달아나도록, 없어지도록, 치료되도록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만병통치가 되는데 도인, 즉 복숭아 씨앗이 주로 사용되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혈액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혈액 순환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혈액 순환을 시키는 약초가 이 복숭아 씨앗 외에도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현대 의학적인 좀 실험실에서 이 실험 결과하고 좀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혈을 치료한다라고 했거든요. 어혈. 그럼 들어오는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어혈은 사실 혈액 안에 요즘 말로 하면은 피떡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형성된 상태, 아니면 동맥경화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런 게 많으면. 그래서 이 상태를 개선해 주는 약이 이 복숭아 씨앗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혈액 안에 실제로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혈전 형성,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할 수 있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이 복숭아 씨앗에 있고 또 혈액의 점도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아스피린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액의 점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효과, 이 실험실의 효과를 알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 복숭아 씨앗을 어혈을 치료하는 약으로 썼는데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썼던 곳이 생리통이에요. 월경통. 사실은 여자분들은 하복부가 아랫배가요. 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분들 아랫배가 차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를 움직여야 하복부에 순환이 되는데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뭐 그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혈이 많이 형성됐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렇다면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복숭아 씨앗을 약으로 우리 조상들은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타박상, 그러니까 어디 뭐 매를 맞는다거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혈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어혈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복숭아 씨앗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출산 후에도 어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씨앗은 산 후에도 많이 사용했던 약입니다. 이 외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협심증, 심장 혈관이 좀 좁아진 그런 상태, 이 상태에도 이 복숭아 씨앗이 유효하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그래서 심장통, 그러니까 심장이 아플 때 이 복숭아 씨앗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씨앗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입장에서는 씨앗을 그렇게 상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요, 복숭아 씨앗으로 죽을 쏘아 먹는다,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요, 방금 설명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사실 복숭아 씨앗을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쓴맛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어야 되겠죠. 죽을 쏘아 먹는다는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복숭아 씨앗을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복숭아가 나오는 철이 되는데, 복숭아 과육에는 그러면 이런 효능이 없을까? 사실 복숭아 이 과육에는 당질이 대부분이고 수분이 또 대부분이고 기타 비타민 또는 뭐 미네랄 또 이런 성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이 씨앗에 있는 성분도 과육에도 조금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겠죠. 뭐 씨앗을 상시로 먹지 않을 거니까 복숭아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복숭아가 조금 더 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사실은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혈액질환, 혈관 질환들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우리 음식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숭아가 조금이라도 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복숭아 나오면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천도복숭아가 맞나? 하여튼 요즘 복숭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하나 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담은 건데, 제 지인이 개복숭아, 개복숭아를 이제 청을 담근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조금 요상하죠? 여기다가 제가 저만의 어떤 비법을 섞긴 했는데, 그 비법은 다음에 공개할게요. 자, 이 개복숭아의 청도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방금 설명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보시고, 물론 이제 여기 당분이 높기 때문에 당도가 이제 뭐 이걸 피하시는 분들은 있어야겠죠.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개복숭아 또는 개복숭아나 복숭아 똑같아요. 효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과일로 인식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약초 이야기 플러스 음식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약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약초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